벌써 2025년을 준비할 때 과연 다가올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의 마케터의 시각으로 본 핫한 소비 트렌드 읽기 강연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 기회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유혜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좀 알려드린 세팅 전략이라든지 혹은 좀 성과 개선을 하는 팁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메타에서 이제 3분기에 접어들면서 제가 메타 본사에 가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좀 기능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혹은 어떤 인사이트나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좀 내용을 공유받고 그에 맞게 어떻게 그러면 대시보드에 그 전략을 좀 실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행해서 좀 성과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메타를 충분히 많이 좀 진행을 하시고 어느 정도 메타 광고 시스템 자체에 좀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아무래도 더 잘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메타 9월 먼슬리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광고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업데이트입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는 저희가 무신사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오늘의 집이라든지 이런 협력 광고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협력 광고 중에서도 원래 성과 목표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래픽 캠페인이라고 치면은 링크 클릭 수 최대화, 랜딩 조회수 최대화, 랜딩 페이지 수 최대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판매 캠페인이라고 하면 전환수 최대화, 전환값 최대화 이렇게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캠페인별로 우리가 좀 더 도달하고자 하는 적합한 성과 목표를 저희가 세트단에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협력 광고에서 원래 링크 클릭 수 최대화만 지원을 했던 개념에서 8월 27일부터 모든 전 계정에 100% 롤아웃된 기능으로 랜딩 페이지 조회수가 생겼습니다.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내는, 그러니까 즉 자사몰로 트래픽을 보내는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 조회가 링크 클릭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트래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광고에서 기존 지원되던 링크 클릭 수 최대화를 사용하신 광고주분들께서는 우리 자사몰로 좀 유입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랜딩 페이지 조회로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인데요. 광고 소스 내에서 카탈로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네, 이 부분은 8월 26일부터 모든 전 계정에 100% 롤아웃이 되었고요. 저희가 광고단, 그러니까 캠페인 세트 광고 이렇게 쓰면 마지막인 광고단에서 소재를 세팅하기 전에 광고 소스라는 탭이 보이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카탈로그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 세팅해서 수동형 컬렉션과는 조금 다르게 내가 묶어놓은 카탈로그 위주로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제품 세트를 선택해서 제품 소재 이제 메인 이미지 혹은 동영상과 유사한 혹은 비슷한 라인인 그런 제품들 혹은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카탈로그 노출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랜덤이에요. 아무래도 이 소비자가 조금 더 관심 있을 법한 디자인 혹은 관심 있을 법한 기능성이 있는 의류 같은 그런 연관도가 높은 상품들 혹은 예전에 한번 봤던 상품이라든지 이렇게 머신러닝에 의해서 조금 더 좀 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조금 더 앞에 배치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광고 라이브러리에서는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컬렉션이 모바일에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광고 라이브러리는 PC에도 노출이 되는 소재들이 조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어플 내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메인 이미지와 함께 패션이랑 뷰티에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특히 이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의, 하의, 아우터, 액세서리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고요. 원래 이제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하시고 계시던 분께서는
그 내에서 카탈로그에서 품목 추가하기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과 똑같은 기능이에요. 세팅을 세트에서 하느냐 혹은 이제 소재에서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좀 광고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또 릴스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나 제품을 많이 알리고 소비자들과 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내에서 가장 뜨고 있는 지면이 릴스 지면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회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생되는 수가 지표였다고 하면 이제는 조회로 대체됩니다. 이제 재생과 조회의 기준은 릴스가 1000분의 1초 재생되자마자 카운트가 됐었던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1000분의 1초 조회되자마자 그렇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은 한번 거르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기존에는 제공이 되었던 최초 재생 그리고 다시 재생에 대한 브레이크다운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릴스 외에 우리가 일반적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노출에 대한 지표에서 조회의 지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의 기준은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콘텐츠가 스크린에 노출되자마자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출은 보든 안 보든 어쨌든 노출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조회는 컨텐츠가 스크린에 포함이 되어야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출 같은 경우에는 반복된 노출이 어떠한 특정 기준 예를 들어서 너무 짧은 기간 혹은 거의 노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좀 중복이 제거가 됐다라고 하면 조회에서는 반복된 노출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업데이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9월 첫째 주부터 100% 모든 계정에 롤아웃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지 혹은 우리 브랜드 규모가 조금 있어서 사전 예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신제품 출시 전에 그런 광고주 분들께서는 알람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9월 3일부터 50% 롤아웃이 되었고 100% 롤아웃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공유받지 못해서 일부 계정에서는 보이실 거고 일부 계정에서는 안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미리 이런 기능을 알아두신다면 아무래도 추후에 활용하실 때 놀래지 않고 맞다. 그때 이제 유혜원 프로님이 교육해주신 영상에서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지 하고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떠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시작 혹은 종료에 대한 알림을 좀 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사전 알림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을 사전 주문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한번 홍보하고 사전 주문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또 종료 시점을 알림으로써 조금 더 사람들이 그 기간에 우리 광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광고인데 이 부분을 이제 광고로 진행할 수 있게 된 부분인데요. 좀 상세하게 내용이 기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알림이 시작하기 24시간 전 그리고 시작했다 15분 전이다 혹은 1일 혹은 1일에서 7일 뒤에 시작된다 이런 기존 방식과 동일하지만 이제는 좀 메시지가 자세하게 노출이 돼요. 이벤트가 1일 후 진행됩니다. 이벤트가 15분 후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알림이 가게끔 변경되었고요. 종료 또한 종료가 48시간 전, 24시간 전, 1시간 전 혹은 2일 후 종료됩니다. 곧 종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을 좀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ASC 캠페인에서 저희가 카탈로그형 컬렉션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판매든 ASC든 트래픽이든.
네, 거기서 이제 파트너십 지원 또한, 파트너십 광고 또한 컬렉션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는 9월 9일부터 전 계정에 적용이 되었고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에서 컬렉션 포맷의 광고를 생성할 때 우리 상품에 대한 컨텐츠를 업데이트 해주고 우리 광고주에게 그 권한이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의 계정에 대해서 이렇게 파트너십 형태로 광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인플루언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원님과 함께 이런 식으로 같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에 대한 팬들이 이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겟도 좀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파트너십 광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안경을 들고 피드를 업로드를 했다라고 쳤을 때 많은 분들이 제 피드 내에서만 이 안경을 보고 이런 안경 브랜드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실 거잖아요. 파트너십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안경을 만든 브랜드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거고요. 이 안경점에 이제 그 브랜드 계정과 그리고 예원님 이런 식으로 같이 뜨게 돼요. 제 인스타 아이디가. 그러면 이제 타겟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안경 브랜드의 광고이기 때문에 안경 브랜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든지 우리 제품을 좀 조회를 했다든지 혹은 유사한 타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 게시글을 통해서 좋아요나 뭐 댓글, 공유 같은 걸 했던 사람들 혹은 이제 제 뭐 팔로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와 같이 진행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파트너십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카탈로그 컬렉션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파트너십 광고와는 다르게 기존 게시물 사용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개인으로 미디어 파일을 업로드 하셔서 직접 광고를 생성하셔야 되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 업데이트에 대한 인사이트와 이제 결과값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소스랑 팁 같은 것도 같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반기에 해당 테스트들을 메타에서 진행했을 때 첫 번째로는 ASC 캠페인의 크리에이티브를 다양화했을 때 전환 성과를 증대하기 위해 들인 비용이 29%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다양화를 했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조금 뒤에 새로운 캠페인 내에서 크리에이티브를 테스트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라서 성과값 정도만 이 정도 줄어들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피 CRM 연동 목표 사용 시에는 진성률이 높은 DB당 비용이 22% 감소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전환 API 앞에 이 전환 컨버전이 붙어서 카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즉슨 이제 저희가 그 전환과 관련된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혹은 전환 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연동을 완료한 다음에 CRM 관련해서 잠재 고객 캠페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보다 진성률이 높은 계약 수주율이 높은 DB들이 한 번 들어오는데 비용이 22%까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DB 업종 분들 내용인데요. 오프사이트와 온사이트를 병행했을 때 전환당 비용이 60%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프사이트, 온사이트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오프사이트는 우리가 웹사이트 내에서 DB 문의를 받는 거고요. 온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 내에 잠재 고객 양식을 활용해서 DB를 받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이 활용했을 때 전환당 비용 그러니까 한 번 문의가 들어올 때 드는 광고비가 60%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값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환수 극대화라는 목표를 많이 잡고 진행을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커머스 업종 광고주님들께서. 왜냐하면 객단가도 다 다르고 어쨌든 많이 사면 전환값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전환값이 극대화되는 거는 주문량이 적어도 한 사람이 많이 사면 이제 전환값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전환수를 극대화하시고 싶어 하세요. 당연히 전환값도 중요하겠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근데 이 목표 두 가지를 믹스해서 진행했을 때 로아스가 최대 51% 증가했다는 결과값이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전환성과 증대, 한 번 전환을 하는데 드는 그러니까 전환수가 늘어나는데 얼만큼 광고비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비용이 18%까지 감소됐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프리팅 캠페인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메타에서 새로운 소재를 추가를 했을 때 이미 그 세트 내에서 머신러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소재였던 이렇게 BAU 캠페인에서 소재 예를 들어서 4개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소재를 넣었을 때 이 새로운 소재는 노출이 거의 되지 않고 또 소진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거 CBO로 해야 돼, ABO로 해야 돼, 세트 하나에 소재를 한 개 넣어야 돼, 여러 개를 넣어야 돼 라는 부분이 정말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를 프리팅, 그러니까 좀 소재를 예열하는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영어로 적어놔서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BAU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최적화가 돼서 돌아가고 있던 기존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프리팅 캠페인을 줄여서 제가 이렇게 CPC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예열 캠페인을 따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열하는 캠페인에서는 우리가 각 소재별로 머신러닝 최적화의 기준인 50건을 목표로 광고 예산을 좀 충분히 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6개 중에 또 성과가 잘 나오는 한두 개가 있을 거고 걔네들만 집중적으로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소재들 한 3개 정도를 이 BAU 캠페인으로 50건 이상 전환이 발생했을 때 옮겨주면서 이렇게 BAU 캠페인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소재들끼리 노출이 되던 거에서 비교적 골고루 광고들이 좀 예산도 분배되고 노출량도 분배될 수 있게끔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 중에서도 또 성과가 잘 나오는 소재들만 좀 위주로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성과가 안 좋은 소재들을 끄고 이 기존 캠페인을 운영하다가 또 크리에이티브 프리팅 캠페인에 또 신규 소재를 테스트하고 여기서 우수 소재를 또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전체적인 전환값이 이렇게 많이 증대하거나 혹은 전환이 증가되는 그런 드리는 광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약 30% 정도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혼자 메타를 진행하시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정말 많은 지금 썸네일을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메타 영상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게 좀 있어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활용하는 네이버 광고라든지 혹은 카카오 광고라든지 이런 국내 매체들 있잖아요. 그런 광고주분들이 좀 직접 많이 하시는 그런 매체들보다 확실히 좀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특성은 아무래도 메타가 수동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AI를 학습시키는 걸 저희가 하는 일이고 AI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같은 소재, 같은 타겟이라도 좀 성과가 잘 나오는 매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메타 내에서도 그 AI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학습을 많이 시키고 똑똑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매달 먼슬리 업데이트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대행사에는 공유가 되지만 메타 이제 공식 에이전시들에게만 공유가 되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거나 좀 세팅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광고주분들은 정작 알 수가 없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너무 바빠서 자주는 못 가지만 메타를 갈 때마다 웬만큼 좀 많이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정말 많이 공유를 하고 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직접 세팅하시면서 힘드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혹은 뭐 다른 대행사 분께 맡기고 계신데, 또 광고주님께서 직접 그 담당 마케터 분께 말씀 못하지만 혼자서 이런 부분 궁금한데, 뭐 답답한데 하고 막 속을 끙끙 앓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혼자서 앓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를 통해서 편하게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일절 비용을 받지 않거든요.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좀 문의를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뭐 평일이건 주말이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정말 많이 문의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쨌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빠른 답변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가 제 직통번호라서 저기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제가 먼슬리 업데이트 내용 중에 광고주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샅샅이 다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